안녕하세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장승중학교 생활인권부장 김동찬입니다.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은요,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의무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 자의적 해석을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부한 교육활동보 매뉴얼을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권 침해에 대해서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위의 주체는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라 하면 아빠, 엄마, 가족,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체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사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상은 당연히 교원을 대상으로 하겠죠. 어떤 교원이냐? 교육활동 중인 교원입니다. 어떤 활동까지가 교육활동인지 그 범위가 되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발생됐을 때, 여기까지가 교육활동이다라고 규정하는 범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사고 범위와 같은데, 쭉 보면은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 등등등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모든 활동이 다 포함이 되고요. 주의하실 부분은 등하교 시간, 그리고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등하교를 위한 어떤 교육장소, 체험활동으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기숙사에서의 그 생활하는 시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휴식 시간, 점심시간에 제가 침해당하면 어떡하나요? 예, 휴식 시간, 학교에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이 다 들어가요. 그 외에 집에 있는 시간 등등등, 그 외에 사적인 시간에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방금 규정한 교육활동 중이라는 범위 안에 어떤 행동들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해입니다. 상해는 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어떤 물리력으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상해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손상을 발생시킨 경우, 신체를 직접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야구 방망이로 가해하는 행위 모두가 상해에 해당합니다. 신체 직접적으로 이건 쉽죠.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경악해하여 그분이 정신장애나 온전한 신체 기능에 손상을 일으켰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오랜 시간 협박해서 실신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했다라고 해도 상해가 성립이 됩니다. 주의합시다.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경악해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된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폭행입니다. 폭행은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밀친 경우, 잡아당기거나 멱살 잡거나 침을 뱉는 경우, 이런 게 다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요. 이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접촉하지 않았어요. 접촉이 없었어요. 근데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서 때리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신체에 대하여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경우 굉장히 위협적이겠죠. 이 상황도 폭행의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때리려고 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 이건 폭행이 성립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협박입니다. 협박이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해요. 구체적으로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어? 라고 고지를 해요. 이런 것을 협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선생님들, 가족들 해코지 하겠어요? 징계받게 하겠어요? 퇴근길 조심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라고 고지를 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 중에 실습용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 라면서 협박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실습용 칼로 죽이겠다. 고질했죠? 그리고 공포스러웠죠. 협박입니다. 잔소리 하시면 손목으로 칼을 자기가 자기를 그어서 자해하겠다. 자해. 상대방이 아닌 내가 내 몸을 해도 구체적으로 고질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겠습니까? 그것은 협박이 성립됩니다. 네, 그 다음은 모욕입니다. 모욕이 뭐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좀 구체적인 해함을 고지하진 않아요. 근데 추상적인 판단, 경밀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모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땡땡놈, 나쁜 놈, 죽일 땡, 개땡땡. 아니 뭐죠 이게 다 욕설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모욕입니다.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누굴 가르치냐? 이런 아주 모욕적이죠. 경멸적인 언행, 이런 것들을 모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전화로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불특정, 다수인 아니네. 1대1이잖아요. 아까는 뭐죠? 수업 중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했어요. 모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럼 모욕에 해당되는데 전화로 1대1로 대화했어요. 그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침해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찬가지로 전화로 욕설한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 즉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상대방 동의 없이 막 욕을 당하고 있어요. 전화로. 이거 녹음해도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괜찮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정보통신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의를 받고 녹음해야 되는데 라고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는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은 안 돼요. 하지만 당사자인 경우에는 바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손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점점 어려워져요. 타인의 무엇을, 어떤 것이든 그 가치, 효용 가치를 해치는 행위를 손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유리창 뽀개고 TV, 책상, 출석부 찢어버려요. 서류 찢어버려요. 화가 나서. 그리고 게시물들을 막 박박 뜯어버려요. 이거 다 본인 거 아니잖아요. 타인의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가치를 해치는 행위, 이런 것을 손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내 휴대폰을 화가 나서 던져버려서 박살냈어요. 손괴인가요? 괜찮아요. 자기 휴대폰은 괜찮아요. 왜? 그것은 타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비싼데. 다음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등등등등 모든 이게 중요한 거죠.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들을 성범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게요. 강제추행. 의사에 반해서 막 신체를 접촉해요. 그리고 막 촬영, 다리를 찍는다든지 어떤 특정 부위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공연 음란, 말이 좀 어렵는가요? 음란한 공연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위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좀 하지 않나요? 합성사진, 타인의 나체에 선생님 얼굴을 딱 갖다 붙이고 그거를 음란한 그림을 만들어서 막 배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활동, 테마 수학여행 이런 데 가면은 이상한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동영상 이런 거 막 나눠봐요. 이런 것들을, 모든 음란한 행위를 성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안 만들었어요. 배포도 안 했어요. 근데 함께 돌려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돌려본 학생들도
현 법은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성폭력 범죄자로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도 교권 침해이다. 다음으로는 불법 정보 유통. 불법 정보 유통이 뭐죠? 아까 협박, 모욕을 설명할 때 1대1이라서 전화로 욕을 했는데 1대1의 다수의 상황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반된다. 그게 바로 이 불법 정보 유통입니다. 전기통신시설, 설비, 컴퓨터 등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불법 정보를 또 상대방을 위해하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다 아울러서 불법 정보 유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온라인 수업,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음란물을 화면에 딱 띄었어요. 이런 거는 불법 정보 유통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상담 도중이던 전화, 이메일, SNS 등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다, 이런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해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반복적이지 않고 딸랑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막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 정보 유통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데 이건 뭐죠?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리겠어, 추상적이고 이런 거 상대방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죠. 협박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협박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공무방해입니다. 공무방해. 비록 학생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호자들도 꼭 숙지해야 될 부분인데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 등을 통해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무집행 방해죠.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은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폭행한 학생 찾겠다고 막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교실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누구냐 묻자 교사를 폭행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학부모가 수업 중에 자녀의 담임교사를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고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는 경우,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 이전에도 욕설하고 폭행하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는 게 폭행, 상해에 해당하기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무집행 방해고요. 사립학교에서는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업무방해, 공무가 아니니까 업무방해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다음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침해, 부당한 간섭이 있습니다. 부당해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정당하지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근데 그걸 또 반복적으로 해요. 이런 것들 부당한 간섭, 침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수업하지 말고 자습시켜라. 뭔데? 보호자 검토를 받고 생기부 작성해라, 이런 요구하면 안 되죠. 이런 것 부당한 요구입니다. 물론 학부모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일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엄마는 자녀 말만 듣고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교사에게 막 항의성 발언을 해요. 부당한 간섭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교사에게 모욕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 교육활동 침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간섭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육활동과 무관한데 사적인 연락을 자꾸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거나 학교 밖에서 자꾸 상담하자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새벽, 밤중,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시간 외에 문자 폭탄, 그리고 전화 연락이 막 옵니다. 단 이 이야기는 위중하거나 긴급하지 않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 모두 부당한 간섭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고요. 만약 이런 것들을 교직원들께서 당하고 있다면은 교권부 책임관이나 학교 관리자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학부모께 인지를 시킬 겁니다. 그래도 계속한다면은 교권부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 외에 긴급 발생할 때 꼭 그 연락망이 필요하죠. 그때 개인 전화 외 학교 전화 등 다른 연락 통로가 있다는 점을 학부모님께 명확히 인지시키고, 그리고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같은 거 내일 등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굉장히 긴급하죠. 바로바로 판단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를 제외하고 업무 시간 외에 수시로 전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간섭행위입니다. 부당한 간섭. 여태까지 우리가 뭘 했죠? 뭐가 교권 침해인지, 뭐가 침해 행위인지 이 한 문장을 본 겁니다. 침해 주체 대상, 학생 보호자가 주체고 대상은 교원이다. 교육활동 중인 것은 안전공제와 법이 규정하는 범위와 같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주 꼼꼼하게 본 것은 어떤 활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행동이 해당하는지 몰랐어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교직원, 동료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만약에 교원과 교직원 간의 상호 존중 언어 생활을 실천하고요. 뭐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교권보호 책임관, 저에게 바로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일단 피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정을 취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성 관련해서 교육을, 예방교육을 더 할 텐데 절대 성적인 언동하지 않고요. 평소 협력적, 수평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누군가 이런 침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